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말투를 보고 태도를 보고 표정을 보며 상대의 성격을 짐작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웃음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 숨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쓰는 순간입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인격, 그리고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호탕하게 말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면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사람.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먼저 계산하며 주의를 챙기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돈을 쓰는 순간 본성이 드러나고 이 모습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돈과 관련된 선택을 합니다. 친구와 식사를 할 때, 가족과 경조사에 참여할 때, 혹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지, 보여주기 위한 허세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배려인지, 약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작은 돈에도 넉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진짜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장면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은퇴 후 모임에서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말이지요. 이런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순간조차 자기만 챙기고 누군가는 작은 돈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습니다. 전자는 주변을 지치게 하지만 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겉모습만 보며 속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본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실 겁니다. 돈은 결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돈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왜 어떤 사람은 곁에 남고 또 어떤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돈을 쓸 때 자기만 챙기는지 아니면 남도 함께 챙기는지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겉으로는 배려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출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늘 자기 몫만 철저히 계산하며 단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눈치를 살피고 계산기를 두드리듯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꼼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상황이 조금 애매하면 기꺼이 더 부담하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자연스럽게 챙기고 심지어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사람을 보려면 계산대 앞에서 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대는 누구도 연기할 수 없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소비를 한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소비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순간 뇌에서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어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자기만 챙기는 소비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막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을 챙기는 소비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미래에 예상치 못한 협력과 도움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늘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색해지지만, 조금 더 내며 자연스럽게 챙기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겼다면 그것은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기만 챙기는 태도는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남을 챙기는 태도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쓸 때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남도 함께 챙기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과 인생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기준은 돈을 쓸 때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허세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배려인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쓰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듯 값비싼 식사를 대접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큰 선물을 준비하면서 마치 자신이 얼마나 여유롭고 성공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 합니다. 이런 허세형 소비는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피로감과 불편함을 주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쓰임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심에서 나온 배려는 액수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를 건네더라도, 생일에 소박한 선물을 하더라도 상대의 상황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한 소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힘든 시기에 맞춰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동기가 자기 과시인지 배려와 공감인지에 따라 받는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허세성 소비는 결국 거칠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잠시 고마움을 느낄지 몰라도 깊은 신뢰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배려에서 비롯된 소비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과시적 소비, 즉 허세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마저 손상되기 쉽습니다. 반면 배려형 소비는 작은 비용으로도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오히려 더 큰 신뢰와 협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비싼 선물을 주었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 사소한 배려를 보여주었지만 오래도록 따뜻했던 기억, 어느 쪽이 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까? 결국 돈을 쓰는 목적이 자기 과시인지 진심 어린 배려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허세와 배려를 구분하는 눈이 더 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누구의 돈 쓰는 태도가 진심인지 금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결국 자기만 드러내려는 허세는 신뢰를 잃게 되고, 소박하더라도 남을 향한 배려는 존경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그가 돈을 쓸 때 허세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진심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며,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기준은 약자를 대할 때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세 번째로 반드시 살펴야 할 기준은 바로 약자를 대할 때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거칠애로라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약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이나 배달하는 기사 혹은 길거리에서 작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어떤 이는 큰돈을 벌고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정작 약자에게는 인색하게 굴고 사소한 팁이나 작은 도움조차 아까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약자에게 기꺼이 베풀고 작은 돈이라도 정성스럽게 나누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배달원에게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불편한 말입니다. 또 반대로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경비원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힘든 형편의 이웃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는 분을 보면 그분의 인격이 존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권력이나 지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가장 진실하다고 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공손하면서도 약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태도는 위선일 뿐이며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약자를 배려하며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와 신뢰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약자를 존중하고 돕는 소비는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는 멋진 척하며 돈을 쓰면서도 버스기사나 청소, 노동자에게는 무심하고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반대로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정직하게 돈을 쓰는 사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느 쪽이 더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압니다. 결국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누가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누가 약자에게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쓰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약자를 대할 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며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기준은 작은 돈에 인색한지 아니면 작은 돈에도 넉넉할 수 있는지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네 번째로 반드시 살펴야 할 기준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돈을 쓰는 사람을 보고 통 크다라며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진심은 큰 돈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사소한 금액,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작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큰 돈을 쓸 때는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과시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 앞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불시에 다가오는 커피가, 택시비, 버스비 혹은 몇천 원짜리 간식을 두고 선택하는 순간 사람의 습관과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택시기사에게 거스름 돈 1,000원을 두고 내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작은 돈으로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함께 식사한 뒤에 100원 단위까지 나누어 계산하려는 사람과 몇천 원은 내가 낼게라며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 두 사람 중 누구와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소액을 다루는 태도가 인간의 이타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이런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갈등과 불편함을 낳습니다. 반면 작은 돈에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소액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거래 비용과 사회적 마찰이 커져 관계가 악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에는 대범하게 대하는 문화가 정착된 사회일수록 협력이 원활하고 신뢰가 높게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소한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 인간관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에 인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지치게 하고 결국 고립되지만 작은 돈에도 따뜻하게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존경을 얻고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결국 작은 돈은 금액 자체보다 태도를 드러내는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몇천 원, 몇백 원의 차이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는 거대한 돈보다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가 작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인색하게 아까워하는지 아니면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준이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다섯 번째 기준은 돈을 쓸 때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태도가 들쭉날쭉한지입니다. 이 기준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가늠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은 돈을 쓸 때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매우 후하게 쓰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색하게 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체면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통 큰 척하며 과시하듯 돈을 쓰지만 정작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소한 금액조차 아까워하며 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을 쓰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은 곧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을 쓸 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큰 돈을 쓰든 작은 돈을 쓰든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지출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일관성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 돈을 쓸 때 보여주는 일관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철학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드러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탕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변덕스러운 태도에 지치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돈을 쓰는 사람은 처음에는 소박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시간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소비와 선택에서 일정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협력과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사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밥을 잘 사주며 멋진 선배로 보이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순이 드러나고 존경을 잃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행사에서는 과하게 돈을 쓰면서도 정작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순간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이런 불일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관성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비슷한 태도로 소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항상 남을 먼저 고려하는 방식으로 돈을 씁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평판을 얻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가 두텁게 쌓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는 너그럽고 후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늘 비슷한 태도로 무리하지 않지만 꾸준히 남을 배려하고 일관된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끌리지 않으셨나요?
결국 돈을 쓸 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쓸 때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 습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도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기준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진짜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이 5가지 기준이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본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준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물건을 교환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가치관과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과 태도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과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것은 곧 삶 전체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 하나에도 인색하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큰 일에서도 그 본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을 먼저 챙기고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며 약자를 존중하고 작은 돈에도 넉넉하게 쓰고 언제나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쓰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 쓴 사람들이 더 큰 행복감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상을 얻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행복을 덕 있는 삶에서 찾았는데 돈을 쓰는 태도야말로 그 덕을 가장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허세와 가시는 순간에 박수만을 불러오고 자기만 챙기는 소비는 잠깐의 이익만 남기지만 배려와 일관성이 담긴 소비는 오랜 시간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돈은 사라지지만 그 태도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여러분이 얼마나 모았는지는 잊어버리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친구들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드러난 소비 습관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합니다. 이웃들은 작은 도움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지표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을 쌓는 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관계와 기억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 하나하나가 곧 인생의 발자취가 되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돈을 쓰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만을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돈을 쓸 때 드러나는 본성에 대해 5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기만 챙기는지 남도 함께 챙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보여주기 위한 허세인지 진심에서 나온 배려인지의 차이는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돈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양심과 인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짜 품격을 드러내는 시험지가 되었고, 다섯째, 돈을 쓸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넘어서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 그리고 삶의 철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지폐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는 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물 하나,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부담했던 식사 한 번, 약자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나눈 순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돈을 쓸 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돈 쓰는 태도에서 본성 그대로를 느낀 순간, 혹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작은 돈 하나에도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약자에게 무심했던 모습에 실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앞으로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을 담으실 계획인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